찬 바람이 울부짖는 겨울밤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눈 덮인 오솔길 위로 검은 고급 SUV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 이제 끝이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SUV의 뒷좌석에서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은 진돗개 한 마리와 그 뒤를 따르는 7마리의 어린 강아지들이었다. 어미 진돗개는 몸을 웅크리고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눈 위를 밟았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과 의문이 가득했다. 왜 익숙한 사람의 손에 이 외진 곳에 오게 되었는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남자는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눈 위에 던졌다. 강아지들의 담요와 반쯤 비워진 사료통,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SUV에 다시 올라탔다. 차가 눈길을 조용히 벗어나 사라지는 동안 어미 진돗개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백만장자였고 이름은 정태우. 국내 굴지의 IT 기업 회장이었지만 동물에 대한 애정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진돗개 가족은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충동적으로 입양한 존재였고 그녀가 외국으로 떠나자 태우는 그것들을 짐짝처럼 처리하고 싶어 했다. 결국 그는 직원도 없이 스스로 산속에 차를 몰고 와 이들을 눈 속에 버린 것이었다. 눈은 점점 더 거세졌다. 어미는 7마리의 새끼를 따뜻하게 품으며 눈 속에서 자리를 잡았다. 눈발은 강해졌고 기온은 빠르게 떨어졌다. 새끼들의 몸은 이미 떨기 시작했고 어미는 눈밭을 파서 조금이라도 바람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도 이미 지쳐 있었다.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렸다. 어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귀를 세웠다. 발소리. 사람인가? 야생동물인가? 그러나 다가온 것은 사람도 짐승도 아닌 무언가였다. 숲의 그림자 사이에서 형체를 드러낸 존재는 허름한 외투를 입은 노인이었다.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고 등의 맨 배낭에선 약간의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미 진돗개는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가리고 몸을 낮췄지만 그 노인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겁내지 마라. 너희는 오늘 선택받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따뜻한 수건, 고기 냄새가 나는 조그만 주머니, 그리고 작은 푸른색의 원반. 그것은 마치 과학소설에서 나올 법한 장치였다. 어미 진돗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말없이 강아지 하나를 품에 안고 어미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내 아이들을 살리고 싶으냐? 어미는 그에게 다가갔다. 마치 그의 말뜻을 이해한 듯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하나씩 그의 앞에 밀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푸른 원반이 작동하더니 강아지들의 몸이 희미하게 빛나며 공중에 살짝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 마리, 2마리, 그리고 7마리 모두가 빛에 쌓였다. 그 빛은 눈밭 위에서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고 강아지들의 숨결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가는 필요하지, 어미야. 넌 준비되었느냐?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낮고 이상하게 울렸다. 어미 진돗개는 그를 응시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빙긋 웃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좋다. 이제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그날 밤 산속의 눈바람 속에서 높게 가족을 중심으로 상상도 못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백만장자의 무심한 배신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그들의 구원은 시작일 뿐이었다. 누군가는 이들을 노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이들을 지키려 했으며, 누군가는 이 7마리 강아지의 특별한 능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다. 어미 진돗개는 꼿꼿이 서서 사라진 SUV의 자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7마리의 강아지들에게 몸을 낮췄다. 작은 것들은 아직 눈 위에서 걷는 법조차 서툴렀다. 어떤 강아지는 발이 시려 울부짖었고 또 어떤 강아지는 어미 품에 파고들며 덜덜 떨었다. 눈발이 뺨을 때리는 듯 세차게 몰아쳤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어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사방은 하얗게 뒤덮였고 나무들은 가지마다 눈이 쌓여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휘어져 있었다. 매서운 겨울 산속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어미 진돗개의 예민한 귀가 먼발치에서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다. 딸깍 딸깍. 얼어붙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이었다. 산 아래에서 사냥꾼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밀렵꾼들. 이 깊은 산중에선 겨울철 밀렵이 극성을 부렸다. 가죽과 고기를 노리고 때론 개들도 덫에 걸려 희생되곤 했다. 어미 진돗개는 재빨리 강아지들을 더 깊은 숲으로 몰았다. 그녀는 아기들을 하나씩 입에 물고 눈 더미 속으로 재빠르게 파고들며 은신처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은 발자국이 사라지길 바랐다. 하지만 한 강아지가 뒤처졌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셋째 강아지였다. 그는 길을 잃고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발이 빠져버렸다. 눈 속에 숨겨진 덫이었다. 찰칵! 덫이 닫히는 소리에 어미는 번개처럼 몸을 날렸다. 셋째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덫은 단단히 물고 있었다. 어미는 덫에 입을 대고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피가 눈 위에 흥건히 스며들었다. 사냥꾼들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뭔가 걸렸어. 빨리 가보자. 어미는 숨을 죽이고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아픈 강아지는 미약하게 낑낑거렸고 다른 강아지들은 숨을 죽이고 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때였다. 숲 너머에서 또 다른 존재가 다가왔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가리워진 인형. 어둠 속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그 인물은 사냥꾼들과는 달랐다. 그는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사냥꾼들이 그를 보며 움찔했다. 당신 누구야? 여긴 우리 구역이야. 그러자 그 낯선 인물은 천천히 손을 들며 말했다. 이 숲의 주인은 나다. 순간 강한 바람이 불며 눈더미가 휘몰아쳤다. 사냥꾼들의 등 뒤에서 가지들이 부러지고 매 하얀 안개처럼 눈이 피어올랐다. 어미 진돗개는 그 틈을 타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품에 안았다. 덫에 걸린 강아지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낯선 남자는 사냥꾼들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숲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사냥꾼들이 비웃으며 총을 들었지만 그 순간 남자의 지팡이 끝에서 번개처럼 불빛이 튀었다. 번쩍! 사냥꾼들은 겁에 질려 총을 내팽개치고 달아났다. 눈 속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어미 진돗개는 경계하며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천천히 어미에게 다가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낮게 속삭였다. 나는 너희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은 어둠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구원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인가? 눈보라는 계속해서 몰아쳤고 남자는 부상당한 강아지를 조심스레 안아올리며 말했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라. 어미 진돗개는 갈등에 휩싸였다. 본능은 경고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남자를 따라 발을 옮겼다. 그렇게 눈 속에서의 위험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어미 진돗개는 사냥꾼들의 기척을 알아챈 순간 강아지들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꼼짝 마. 그녀의 몸짓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어린 강아지들은 어미의 분위기에 눌려 꼼짝없이 눈밭에 웅크렸다. 머지않아 울퉁불퉁한 산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사냥꾼 셋이 무거운 엽총을 메고 숲을 사이를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여기 멧돼지 흔적 있어. 아니야, 이건 개 발자국이야. 누가 이런 곳에 개를 버렸나 보군. 한 사냥꾼이 발자국을 따라가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그는 강아지들이 웅크린 곳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이런 세상에 강아지가 7마리나 있어. 사냥꾼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탐욕이 번갈아 스쳤다. 쓸만한 놈이면 팔 수 있겠는데? 진돗개라면 비싸지. 그 순간 어미 진돗개는 번개같이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고 이를 드러낸 채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 뭐야, 이놈 봐라. 우리를 물겠다는 거야. 그들이 엽총을 드는 순간 어미 진돗개는 망설임 없이 돌진했다. 사냥꾼 하나가 당황해 넘어졌고 다른 둘이 재빨리 총을 겨눴다. 탕! 총성이 울려 퍼졌다. 눈 위로 붉은 핏방울이 튀었다. 어미 진돗개는 겨우 몸을 피했지만 왼쪽 어깨에 총알이 스치고 말았다.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강아지들을 향해 이를 악물었다. 움직이지 마! 본능이 외쳤다. 그러나 다음 총성이 울리기 전 갑자기 다른 방향에서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나무들이 갈라지며 사냥꾼들의 시선이 흩어졌다. 뭐야? 숲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곰이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굶주린 불곰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사냥꾼들이 순식간에 당황했다. 싹! 싹! 사냥꾼들이 급히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겨울 내내 굶주린 곰은 총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틈을 타 어미 진돗개는 강아지들에게 달려가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따라와! 상처 입은 다리로 비틀거리며 강아지들을 이끌었다. 작지만 날렵한 그녀의 몸은 눈 속을 가르며 빠르게 움직였다. 곰과 사냥꾼들 사이의 아수라장 속에서 어미와 강아지들은 가까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멀리서 다시 들려오는 총성과 그 사이사이 들리는 곰의 포효 소리는 마치 지옥의 소리처럼 메아리 쳤다. 어미 진돗개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그녀의 발밑엔 붉은 핏자국이 찍히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아무리 차갑고 잔혹한 세상이라도 강아지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어미 진돗개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의 희미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누군가 어디선가 이 지옥 같은 운명을 바꿔줄 기적이 찾아오길. 사냥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어미 진돗개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몸으로 감싸며 이빨을 드러냈다. 상대는 엽총을 든 사냥꾼 셋, 숫자와 무기가 상대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조심해, 새끼들이 있지만 어미가 만만치 않겠어. 한 사냥꾼이 낮게 말했다. 그들이 천천히 다가오려는 순간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눈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산 위쪽 눈 덮인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깊이 묻혀있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살아났다. 마른 솔가지가 활활 타오르며 순식간에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다. 불이야! 사냥꾼 중 하나가 외쳤다. 불길은 마치 산의 분노라도 되는 듯 하얀 눈 위로 타오르며 길을 막아섰다. 어미 진돗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강아지들을 향해 짧게 짖더니 입으로 한 마리를 물고 남은 강아지들에게도 따라오라고 재촉했다.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어미의 뒤를 따랐다. 불길은 공포였지만 동시에 적들로부터의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쫓아가! 사냥꾼들이 외쳤지만 불길이 길을 막아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저 불이 번지는 것을 보며 이를 갈 뿐이었다. 진돗개 가족은 불길과 연기를 뚫고 산 아래로 달렸다. 눈이 발에 스며들고 연기에 목이 메었지만 어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불길을 보고 구조 요청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미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눈과 불 속을 헤치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릴 뿐이었다. 눈보라, 불길, 사냥꾼, 모든 것이 그녀들의 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 눈 속에 쓰러진 사람 하나가 어렴풋이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붉은 구조대 조끼를 입은 젊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이쪽이야! 포기하지 마! 그가 소리쳤다. 어미 진돗개는 멈칫했다. 사람! 그녀를 버렸던 백만장자와 같은 인간일까? 아니면 본능은 경계했지만 강아지들의 떨림이 그녀의 선택을 재촉했다. 불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하듯 강아지들을 이끌고 구조대원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산 위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불길을 비추며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 SUV, 분명히 그녀를 버렸던 바로 그 차였다. 운전석에는 백만장자 정태우가 다시 나타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공허하고 차가웠던 그 눈에 어딘가 광기 어린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돌아왔군. 정태우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남긴 걸 다시 가져가야지. 불길 속을 간신히 빠져나온 어미 진돗개와 강아지들은 숨이 차 헉걱거리며 산비탈을 내려왔다. 산 아래로 갈수록 눈이 더 깊게 쌓여 있었지만 사냥꾼들의 함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앞에는 꽁꽁 얼어붙은 강이 있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얼음은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어미 진돗개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위험을 알아챘다. 강 너머에는 숲이 있었다. 바람이 비교적 덜 부는 곳이었고 나무 아래에는 약간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구덩이도 보였다. 만약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강아지들을 잠시라도 숨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얼음은 너무 얇아 보였다.
어미는 강가를 돌며 안전한 지점을 찾으려 애썼다. 강아지들은 추위에 떨며 어미를 졸졸 따라다녔다. 그때였다.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한 마리가 어미를 따라가지 않고 얼음 위로 조심스레 발을 디뎠다. 끼잉! 작은 발소리가 얼음 위로 울려 퍼졌고 균열 소리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다. 안 돼. 어미 진돗개는 그를 향해 재빨리 달려들었다. 그녀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물고 얼음 밖으로 끌어냈지만 그녀가 디뎠던 자리에서 마침내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 강렬한 쾅 소리와 함께 차가운 물살이 솟구쳤다. 얼음 강 밑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그건 단순히 차가운 물이 아니었다. 강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 산에서 실종된 사냥개 무리가 얼음 아래를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였다. 몇 해 전 폭풍 눈 속에서 사라진 사냥개 무리. 그들은 얼음 밑에서 여전히 숨을 쉬며 본능에 따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강 아래에서 진돗개 가족을 노리고 있었고 얼음은 그들을 겨우 가로막고 있을 뿐이었다. 어미 진돗개의 귀가 다시금 곤두섰다. 얼음 밑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 너머로 가는 길은 더 이상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진정한 함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그 순간 멀리서 눈발을 헤치며 또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름한 외투를 걸친 노인이었다. 그는 커다란 나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다가오더니 멀찍이서 어미 진돗개와 눈이 마주쳤다. 노인의 눈빛은 놀랍도록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펐다. 이 아이들이 너희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퍼졌다. 어미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노인은 단순한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었다. 그의 품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냄새, 오래된 진돗개의 냄새. 그는 사냥개 무리의 마지막 주인이었고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열쇠를 쥔 자였다. 노인은 천천히 얼음 강 쪽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이 강은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 그의 지팡이가 얼음을 콕콕 두드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얼음 밑에서 으르렁거리던 그림자들이 노인의 지팡이 소리에 반응하며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따라오너라.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마. 하지만 정말로 이 노인을 믿어도 되는 걸까? 그 순간 어미 진돗개의 마음속에서도 의심이 일었다. 운명을 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얼음강의 위태로운 표면 위에서 강아지들이 덜덜 떨며 어미를 바라보았다. 균열이 번지던 그 순간 하늘에서는 다시 눈이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얼음 위로 눈을 쌓아 균열을 감추었고 더 이상 발 아래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어미 진돗개는 결단했다. 더 기다리면 안 된다. 그녀는 강아지 하나를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뒤따르는 강아지들도 사력을 다해 어미를 따라갔다. 그러나 갑자기 얼음이 무너졌다. 끼잉! 가장 어린 강아지 하나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빠졌다. 어미는 머뭇거릴 틈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강아지를 입에 물고 간신히 다시 얼음 위로 기어올랐다. 차가운 물에 젖은 어미와 강아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포기란 없었다. 그때 멀리서 눈길을 헤치며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인간이었다. 한 남자가 서둘러 다가와 외쳤다. 거기 있어. 내가 구해줄게.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때 묻은 작업복, 눈밭을 익숙하게 헤쳐나오는 걸음걸이, 손에는 구조용 담요와 작은 구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산장에서 동물 구조 일을 하던 박 선생이었다. 그는 급히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어미 진돗개를 살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뒤이어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백만장자의 집사였다. 그는 박 선생을 보고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싸늘하게 말했다. 이 개들은 주인의 명령으로 처분된 존재야. 데려가면 안 돼. 박 선생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당신들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명령이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시오. 순간 강아지 하나가 집사의 신발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그 작은 몸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와 용기에 박 선생은 결심했다. 나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는 강아지들과 어미를 품에 안고 집사를 피해 빠르게 숲속으로 달아났다. 눈보라가 그의 흔적을 감췄다. 뒤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찾아! 반드시 찾아서 되찾아와!
그리고 그 순간 이야기의 무대는 또 한 번 바뀌기 시작했다. 남자는 급하게 달려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얼음 위에 덮었다. 얼음이 조금이라도 덜 미끄럽게 하려는 듯이. 그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강아지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어미 진돗개는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인간에 대한 믿음은 이미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그녀는 어린 강아지들의 떨림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남자는 얼음 위로 기어가듯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젖은 강아지들을 품에 안았다. 이 아이들을 먼저 따뜻하게 해야 해. 남자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애틋해 보였다. 그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은 채 다시 눈밭을 헤치며 걸어갔고 어미는 망설이다가 끝내 그 뒤를 따랐다. 숲 가장자리,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이 따뜻함을 약속하는 듯 보였다. 오두막 안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다. 남자는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말린 담요 위에 눕히고 불 가까이에 데웠다. 어미 진돗개는 방 한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여전히 경계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남자는 벽장에서 무전기를 꺼내더니 낮게 말하기 시작했다. 목표 확보, 모두 무사히 회수, 대기 중. 순간 어미 진돗개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무언가 또 다른 배신이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문 밖에서 굉음과 함께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몇 명의 남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미는 이대로 강아지들과 함께 다시 인간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강아지들을 감싸 안았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다. 진정해. 너희를 더 이상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미의 눈은 믿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대상 확보, 이제 끝이다. 그들은 철장과 포획 장비를 꺼내며 오두막을 포위했다. 그러나 어미 진돗개는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마지막 힘을 다해 싸울 준비를 마쳤다. 강아지들은 그녀의 뒤에서 떨고 있었지만 어미의 용기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이제 탈출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어미 진돗개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아지들이 따뜻한 불가에서 조금씩 숨을 고르며 몸을 녹이는 사이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내가 이 아이들의 어미구나. 남자가 말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그 속에는 따뜻하게 데운 고기 한 조각이 놓여 있었다. 어미는 망설였지만 굶주림과 아이들의 안전이 더 큰 문제였다. 조심스럽게 남자의 손에서 고기를 물었다. 인간의 손길이지만 이번만큼은 차갑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서서히 오두막 구석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노트였다. 페이지마다 복잡한 지도와 이상한 메모들이 가득했다. 진돗개, 순혈, 100만 골드, 시장에선 최고지. 남자가 중얼거리는 것을 어미 진돗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사냥감 중개인이었다.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는 척하며 값비싸게 되팔던 악명 높은 중개상. 그의 다음 목표는 바로 이 진돗개 가족이었다. 그때 강아지 중 가장 예민한 셋째 강아지가 낌새를 눈치채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재빨리 무언가를 집으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누군가가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었다. 남자의 손길이 강아지들에게 다가가자 어미 진돗개의 눈빛이 번뜩였다. 더는 주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남자 앞에 서서 몸을 낮췄다.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인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생각보다 성깔이 있군. 남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오두막 구석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쇠사슬이었다. 좋아, 순순히 안 나오겠다면 방법이 있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두두두둑!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눈발을 맞으며 숨을 헐떡였고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바로 이 진돗개 어미와 강아지들이 따뜻한 집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 내 친구가 잃어버린 가족이에요. 여자의 외침에 남자는 당황한 듯 한순간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곧 침착함을 되찾고 비열하게 웃었다. 이건 내 거래야.
필요하면 값을 치르라고. 여자는 주저하지 않고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경찰? 여기까지 올 시간이 있을까?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자의 악행을 뒤쫓아온 동물 구조 단체가 바로 근처까지 와 있었던 것이다. 바깥에서는 구조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남자는 초조하게 창밖을 내다보며 이빨을 악물었다. 망할. 그 순간 어미 진돗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력을 다해 남자의 다리에 달려들었고 강아지들은 놀라운 기지로 방 한 구석으로 숨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쇠사슬을 떨어뜨렸다. 여자가 재빨리 쇠사슬을 집어들고 남자를 묶기 시작했다. 이제 끝이야. 문이 활짝 열리고 구조대가 들이닥쳤다. 눈 속에서 절망에 빠졌던 진돗개 가족은 마침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때 방 한구석에 있던 오래된 금고가 의문의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둠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냈다. 금고가 천천히 열리면서 방 안에 묵은 먼지와 함께 오래된 문서와 묶인 복긴 봉투들이 쏟아졌다. 그 속에서 눈에 띈 것은 바로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또 다른 진돗개 가족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몇 년 전까지도 같은 남자의 손에 의해 버려졌던 동물들이었다. 여자는 얼른 사진을 집어들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것도 네가 버린 아이들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한번 경고를 줬다. 그만해. 이미 다 끝났어. 그러나 그의 눈은 떨리고 있었다. 여자는 손에 든 사진을 빤히 쳐다보며 그를 밀쳐냈다. 너는 그동안 그 동물들까지 팔아넘겼다는 거야? 이건 그냥 교훈이 아니야. 너는 반복된 악행을 저질러 왔어. 남자는 갑자기 벽에 등을 기대며 무릎을 꿇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는 서서히 과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어. 그냥 돈이 필요했지. 처음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거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결국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들려오는 구조대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우리가 왔습니다. 이쪽이에요. 빠르게 문을 여세요. 어미 진돗개는 강아지들을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고 강아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떤 무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악행과 죄책감을 한순간에 실감하면서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다. 여자는 마지막으로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진심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 힘을 다해 고백했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게 됐어. 이제 그가 걸어갈 길은 고독할지라도 그 길에서 다시는 그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사건 이후 동물 구조 단체는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들지 않았다. 그리고 어미 진돗개와 강아지들은 그들의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잊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눈 속에서 시작된 절망은 희망으로, 배신은 용서로, 그리고 상처는 치유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 작은 진돗개 가족의 용기와 결단력은 누구에게나 전해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이 되었다.